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덮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. 초저금리에 기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에 나서는 2030 세대가 크게 늘었는데요. 급기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과 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죠.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영끌과 비투족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박지훈 기자가 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20대 후반 김모 씨. 지난해 초저금리 기조 속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에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. 하늘이 도왔을까? 150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뚫고 고양시 덕은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습니다.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, 이 중 5억 원은 대출입니다. 하지만 기쁨도 잠시.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김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. 지금 시중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봐도 한 2%대로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저희가 월에 갚아야 하는 돈이 200만 원 돈이 넘더라고요. 사실 그건 엄청 큰 부담이어서 한 3%만 넘어가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당첨 당시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불어나는 대출이자만큼 김 씨의 고심은 깊어져 갑니다. 그쵸, 남들은 로또다 지금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 있는 상태니까 부럽다고는 하지만은 당장 이게 갚아야 될 돈이 크다 보니까 부담은 크죠. 영끌족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. 빚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른바 비투족들의 고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올해로 입사 2년 차인 사회초년생 박모 씨. 모니터 화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가상화폐 매매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박 씨는 지난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손실을 입자 최근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주식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떤 시장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코인 시장을 발견하게 됐고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좀 약간 대출까지 좀 가용하면서. 하지만 주식으로 본 손실을 가상화폐로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나선 나머지 박 씨는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. 박 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갚아야 할 대출금에 더해 최근엔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. 대출을 받았다는 압박감 때문에 조금 손해율을 보고 있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플랫폼에 뜨는 수익률을 보면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. 이처럼 최근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30 세대 중심으로 늘어난 대출 부실은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부채가 많은 개인이라면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갑자기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유동성 위기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유동성 파티가 서서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비용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면서 파티 참석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갑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.